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 주치 김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목소리가 정말 중요할까요? 그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기본 발성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목소리가 정말 중요해? 두 번째로는 목소리가 타고난 거 아닌가요? 바뀔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4주로 끝내는 목소리 성형, 목소리 누구나 바꿀 수 있다. 말과 목소리가 바뀌면 인생이 99%나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Change Your Voice, Change Your Life라는 해외에서도 이런 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목소리에 대해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책을 출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이스 강의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요. 알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이미지를 판단하게 되는 비중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내용들,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은 목소리나 태도나 아니면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이걸 한번 연구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의 내용, 컨텐츠는 7%밖에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38%고요. 표정이 35%, 태도가 20%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소리가 38%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예요 라고가 아니고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말이 아닌 다른 것들이 9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태도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7%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의 93%를 채워줄 수 있는 강의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자, 목소리는 정말 타고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가 목소리 좋은 남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의 남자친구인 걸 알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니 목소리 한번 듣게 해달라고 바꿔주고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유, 남자친구 목소리 별로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 지금 어떻게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들었을 때 이 사람 목소리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목소리로 그리고 보이스 강의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도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 강의를 들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분명히 판단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과연 타고난 걸까요? 자, 태어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면서 우는데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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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 목소리로 우는 아이 봤나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아주 크게 웁니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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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웁니다. 맞죠? 그렇게 어렸을 때는 우렁차고 크게 발성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우리가 왜 지금은 목소리도 작아지고 좀 웅얼웅얼거리고 발음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신뢰가는 학술 연구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때문에 기어다닐 때는 배가 호흡할 때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울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로 발성하고 울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서 나쁜 습관들이 발성, 호흡하는데 나쁜 습관들이 하나씩 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우리는 나쁜 습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성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 소리가 지금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소리는 빼면 변합니다. 빼기를 잘하면 목소리는 변합니다. 자, 어떤 빼기를 잘해야지 우리의 호흡과 발성과 목소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까요? 자,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평상시 살아갈 때 흉식 호흡을 많이 합니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에 대한 차이점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흉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힘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습관화하도록 뇌가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로 가시죠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복식 호흡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보통 그냥 형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같이 식사로 가시죠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복식 호흡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복식 호흡 하는 방법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언제? 편하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숨 한번 쉬어보시면 배가 위로 볼록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다시 볼록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사실 이게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은 몸에 힘이 빠졌을 때 복식으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왜 복식 호흡을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호흡량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흉식 호흡으로 할 수 있는 호흡을 100이라고 하면 복식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호흡의 양은 130입니다. 자, 제가 호흡이 발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늘상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량은 뭐냐면 자동차의 cc와 같다고 제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경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경차들은 보통 엔진의 소리가 어떻게 나나요? RPM이 쑥 올라가면서 하고 되게 힘겹게 올라갑니다. 근데 중형차 이상, 뭐 대형 이런 것들 차들은 RPM이 그렇게 막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2, 3 정도 사이에서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호흡량과 자동차의 그 배기량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다니면 보통 같은 톤으로 같은 음 높이로 같은 음의 세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쉽습니다. 톤을 조금만 높이면 되거든요. 아니면 좀 세게 목을 눌러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cc가 호흡량이 많은 사람들은 같은 톤으로 얘기해도 들리는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냥 평상시에도 안녕하세요, 저 김희대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이 사람은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호흡량이 많이 남아있거나 뭔가 최선을 다해서 발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리가 굉장히 좋아 라고 될 때까지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이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복식 호흡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먼저 힘을 빼고 어깨를 한번 툭툭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제 옆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벌려주시고 숙여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고 배가 밑으로 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팔 밑으로 내리고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지금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밥을 먹고 와서 지금 배가 더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숨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시면서 숨을 빼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힘을 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청중들을 소리를 듣게 만드는 목소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김희대라고 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김희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지 편하게 얘기를 해야지 청중들이 이목을 저에게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 힘을 빼야지 좋은 발성과 발음과 호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호흡 방법과 습관을 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호흡 방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호흡법과
각야각역 발성법, 기본적인 발성법 어떻게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 2, 5, 3, 2, 7, 3, 2, 10 법칙으로 호흡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리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 보이스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게 이 호흡 법칙인데 3초 동안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췄다가 5초 동안 후, 7초 동안 후, 10초 동안 후 하는 걸 3회 이상씩 시킵니다.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5초 동안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5초 내에 제가 풀로 숨을 쉬었던 걸 2초 동안 멈춘 후에 5초 동안 바깥으로 모두 내뱉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세게 크게 바깥으로 내뱉어야겠죠. 할 때 중요한 건 소리가 후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호흡만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세기가 후 바뀌는 게 아니고 같은 호흡량으로 후 하고 끝까지 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7초 해보겠습니다. 하나, 끝까지 7초까지 해가지고 호흡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요. 5초, 7초, 10초를 각각 3회씩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아 발성도 똑같이 3, 2, 5, 3, 2, 7, 3, 2, 10 법칙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시는데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는 아래에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호흡 5초, 7초, 10초 3번씩 그 다음에 아 발성도 5초, 7초, 10초 각각 3번씩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본 발성법이 아나운서들이 보통 연습을 할 때 많이 하는 각야각역 발성법입니다. 보통 이걸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거, 겨, 거 하면서 소리를 약간 좀 누르듯이 발성법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대는 굉장히 얇은 점막 조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벽을 내 소리로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보통 본인 톤보다 조금만 더 올려서 연습을 합니다. 보통 가, 갸, 거, 겨가 아니라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기, 기. 지금 배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니, 니. 이래서 뭔가 소리가 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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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여기 꽂히게 소리가 좀 크잖아요. 앞에 있는 종이에 울림이 조금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크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고 혹시나 목이 약간 눌려서 아프다 싶으면 고개를 들고 연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이 준비를 해서 완료해서 와야 되는 게 말씀드렸던 호흡법 5초, 7초, 10초 3번씩 아 5초, 7초, 10초 3번 그리고 각야각역 발성법 매일 한 번씩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할 때 꼭 녹음하셔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소리가 눌리고 있는지 소리가 작은지 높은지 낮은지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이 그 체크한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호흡법과 각야각역 발성법 완료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